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조금 전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적부심이 기각이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그 소판사가 인용을 했더라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법과 원칙대로 심리를 할 것으로 봤는데 역시나 그렇습니다. 뭐 존중해야 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그런 일부 좌파 그런 카르텔에 대해서 참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판사를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사법 카르텔에 대해서 분노할 뿐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아마 공수처에서는 이제 체포 적부심이 기각됐기 때문에 서울지방법원에다가 이제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받아가지고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 또 한편의 드라마가 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이요 조선일보 사설이 날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설을 소개하면서 총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43일 만인 어제죠,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됐다. 뭐 체포라는 글보다는 자진 출두했다가 좋겠죠.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런 글을 써주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조중동에서요. 그러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체포조가 대통령 관저에 투입돼 버스 차벽을 넘고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하는 장면은 전 세계에 중계가 됐다. 참으로 이거는 국격이 추락하는 것이죠. 참으로 대한민국의 비극을 보여주는 건데요. 정말 국격이 추락하는 겁니다. 계엄군 국회 진입과 충돌, 관저 주변에서 연일 탄핵 찬반 시위 대충돌,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영화 같은 사태가 43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참담하다. 그나마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은 건 천만다행이다.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사태는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이 촉발했다. 그러나 조선일보 이 사설을 쓴 논설위원님께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거대 야당의 패악질, 그리고 부정선거의 진실규명, 그리고 국내의 반국가 정부 세력들의 척결이라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겠다는 국회, 사법부 그리고 수사당국이 외배 없이 정치 논리를 앞세우거나 법을 무시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이후 공개된 글에서 계엄을 한 이유가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글 나오는 게 또 훌륭합니다. 부정선거를 하는 사람은 음모론자라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부정선거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조선일보도
수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글이 있나 보세요. 예초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그는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나 많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증거를 속히 헌법재판소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주 좋은 얘기예요. 실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실제 부정선거가 확인된다면 모든 게 뒤집힐 일이고, 네? 부정선거 밝혀질 거거든요. 이제 며칠 있으면. 증거를 제시한다고 그랬어요.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부정선거 증거 자료를 제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뒤집힐 일이고, 아니라면 대통령이 유튜브 괴담에 미혹된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이다. 지금 이 사설을 쓴 논설위원도 부정선거의 진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진위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제 방송을 한번 보세요. 정치권은 나라의 미래인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적 득실만 따지고 있다. 대선 조급증에 빠진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 때 핵심 사유로 내세웠던 내란죄를 철회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아니, 내란죄로 탄핵을 시켜놓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에서 내란죄는 철회했다? 이건 뭐예요? 내란죄가 되면은, 성립되면은 증인들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원래는 6개월 이내에 탄핵 심판을 결정해야 되는데 딜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급했어요. 빨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고 대선을 나가서 이재명이를 대통령 당선시키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 전략이에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이어 최상목 대행의 대행에게도 탄핵을 위협했다. 민주당에서 너 말 잘 안 들으면 너도 탄핵시키겠다 말이지. 응? 자, 나는 최상목 대행은 탄핵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소신껏 국정을 운영해야지요. 에? 그렇죠? 내란 특검의 외환 혐의에 추가해 군의 정상 활동마저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면군 행세로 여론의 역풍을 맞자 계엄을 옹호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지도가. 반대로 더불당은 지지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적합도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지금 계속 적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헌법재판소는 정치권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양측 모두 수긍할 수 있도록 흠결없는 탄핵을 심판해야 한다. 자, 좌다우다 하지 말고 공정하게 심판해라 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대행 탄핵과 정족수 문제도 서둘러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할 때는 원래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돼요. 그런데 150명으로 결정했잖아요. 그때 192석이 찬성한 걸로 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선일보에서는 지적하고 있잖아요. 정족수도 서둘러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결의가 돼서 탄핵소추가 돼서 헌재에 넘어갔는데 이것도 빨리 각하하게 되면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건 무효가 되는 거 아닐까요? 헌법재판관? 이런 아이러니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2심을 포함해
이재명 대표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자, 2월 15일 안에 2심 끝나야 돼요. 얼마 안 남았죠? 5월 15일 안에 3심 끝나야 돼요. 그러면 올 봄에 1심에서 징역 1년에 2년 집행유예 받은 것이 받아들인다면은 이재명 대표는 금배지 날라가고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당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사법의 불공정성에 대한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아주 잘 지적하고 있어요. 요즘 조선일보 사설이 마음에 들어요. 이제는 모두가 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더불당 이재명은 자기가 법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지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요. 지금 무법천지입니다. 국제사회에 그래도 한국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은 이것뿐이다. 그렇죠. 빨리 수습되기를 바랄 뿐이고요.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저녁에 바로 그냥 코를 골면서 그냥 양복 입은 채로 누워서 그냥 밤을 지샜다고 합니다. 그러니 꿀잠을 잤을 겁니다. 전날에는 1시간 반 눈을 붙이고 아침 새벽같이 그 변호인단들 토스트를 말어 10인분을 싸가지고 아침 식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수처에 나올 때는 2층에 올라가서 강아지 그 툴인가요? 안아주고 또 거기에 있는 그 툴이를 또 그 보호하는 그런 식구들은 정말 눈물을 흘렸다고 하잖아요. 또 2층에 누워있던 김건희 씨는 건강도 안 좋은데 한 10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가 나와서 바로 공수처에 자진 출두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호원들 막지 않았습니다. 막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담대함, 용기, 대단함,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조해서 국제적인 부정선거 카르텔을 막겠다는 그런 투철한 사명감, 아마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길 거라고 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적부심에 기각이 나온 소준섭 판사, 젊은 판사죠. 참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또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으니까 수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겸허하게. 그렇다면 또 구속 적부심 심사도 받아봐야 되겠죠. 참 힘든 하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